일요일 아침인데도 선생님들 정말 열공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공통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씩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EMDR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EMDR에 관련된 질문은 일단 일반적인 질문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 테크닉은 EMDR 그 훈련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플래시 테크닉이 EMDR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플래시 테크닉이 나올 때는 EMDR 훈련을 받은 사람만 플래시 테크닉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용법이 너무 다양하다는 걸 발견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치료사들한테 다 오픈을 이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은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면 훨씬 더 이걸 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심리치료하고 트라우마 심리치료는 좀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냥 하게 하시고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따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EMDR이든 IFS건 SE건 SP건 뭐 CBT건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상과 관련된 그 기억을 찾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비이성적인 생각을 찾거나 그래서 훨씬 더 포커스돼서 그걸 쭉 따라서 세션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들을 모른다. 나는 그냥 심리치료를 할 뿐이지 트라우마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태원 뭐 지금 참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은 사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트라우마 교육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psychologykorea.com에 들어가시면 제가 개괄적으로 해놓은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캐티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프랭크 앤더슨 박사님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아시면은 훨씬 더 적용하기도 쉽고 선생님들이 좀 쉽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그러니까 플래시 테크닉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플래시 테크닉의 핵심은 PEF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죠? 특히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그 메모리 네트워크를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생생하게 그 기억, 그 고통을 떠올려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믿었어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막 울고불고 하고 그 순간에 어떤 그 느낌과 생각과 감각과 이 감정 모든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서,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위트니싱을 한다든지 그걸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 트라우마가 해소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플래시 테크닉은 지금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제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트라우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reliving 하는 거죠.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트라우마 기억이 떠오르면 그 당시 그때로 가서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죠? 왜냐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두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편도체 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도체가 자극이 되게 되면, 그죠? 해마라든지 전두엽에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플래시 테크닉은 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를 했던 방법은 편도체를 이제 떠오르게 해서 편도체를 자극을 시켜서 그다음에 또 전두엽을 막 이렇게 불을 키워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죠? 근데 플래시 테크닉에서 하는 거는 편도체를 자극시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한테 그걸 떠올리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걸 만약에 떠올리려고 한다면 절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떠올리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바더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게 해서 편도체를 자극시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편도체가 자극되지 않을 때는
전두엽이 훨씬 더 잘 작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폴 시걸 선생님의 리서치를 보면, 그죠? 보고할 수 없게끔 아주 빨리 트라우마에 노출됐을 때 훨씬 더 트라우마 프로세스가 빠르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한 건 아니죠. 나중에 그걸 발견한 거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편도체를 자극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블링킹, 눈을 깜빡이는 거에 기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을 했더라도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는 건 10%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플래시 테크닉이 어떤 기전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적용한 심리치료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이게 효과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써서 필립 엠피트 박사님이 처음에 논문을 제출을 하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게 기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좋아진 건 정말 다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 그 메커니즘이 뭔지 몰라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왜 좋아지는 거지라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전을 찾은 게 이론화한 게 메모리 리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기억의 재공고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가지고 이 플래시 테크닉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블링킹이라든지 뭐 PEF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폴 시걸 리서치를 알려준 거예요. 데이비드 블루바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혹시 이런 기전이 플래시에 되는 건 아닐까라고 지금 소개를 해서 논문을 읽어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폴 시걸 박사님의 unreportable, 그러니까 그 보고할 수 없게 짧게 노출을 했을 때 빨리 트라우마가 프로세스 되더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메커니즘으로 지금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뭐다 확실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추측할 뿐이고, EMDR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되는지, 뭐, 양측석 자극이, 뭐, 이야기는 많죠. 그죠? 이게 뭐, 우뇌와 자뇌를 뭐, 작동을 시키고, 코퍼스 클로썸을 뭐, 어떻게, 이게 통합시키고, 이런 썰은 많지만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선생님들이 좀 답답하실 텐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 기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어쨌든 편도체가 자극되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겟 경험이 왜 4세 이후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제약을 하는 것들이 있죠. 공급 기억이 있는 거는 뭐 안 되고 4세 이후의 기억이어야 되고 3세나 4세 이후 기억이어야 되고 최근 기억이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열들이 있었는데 그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집단으로, 그죠? 전혀 치료사랑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혼자 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걸 하면 선생님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습에서만 그렇게 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제 세션에서 내담자를 직접 질문하고 했을 때는 어떤 기억을 다루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블락킹 블리프가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또 처리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약은 플래시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제약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란 말이 한국말로는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 깜빡이라고 하시면 돼요. 눈 깜빡. 그만큼 쉬운 게 어디예요? 눈 깜빡이라고 하면 눈 깜빡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선생님들이 아주 쉬운 용어들.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셨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외국에서 만든 게 많으니까 용어들이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그죠?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소화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급 기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공급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죠?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지적했나 보다.'라고 무시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그죠? 그래서 행동이 좀 '저 과한 거 아닌가? 반응이 항상 오버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죠? 그래서 현재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그 현재 경험 플러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제일 처음에 그런 그 경험을 했을 때, 그죠? 그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그죠?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서제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게 일어났던 때를 찾는 거. 그죠? 그래서 현재 경험에 감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기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런 증상에도 뭐 가능한가? 저런 증상에도 뭐 가능한가? 그죠? 플래시에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죠? 증상을 일으키는 트라우마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틱이든지 아니면 패닉이든지 우울증이든지 뭐든지 그 증상을 일으키는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를 찾으셔 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억, 그 장면, 그 생각 그거에 대해서 플래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게 치료사의 어떻게 보면 스킬인 거죠.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오든지 증상에 대고 우리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많은 심리 치료들 그 트라우마 그 포커스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일으키는 그 기억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데모를 할 때 제가 웃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뉴얼에 있는 건가요?"라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항상 핵심을 생각을 해 보세요. 플래시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PEF. 그죠? 기억, 트라우마 기억에서 디스트랙트를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에요. 그죠? 근데 데모를 하신 선생님이 보통 플래시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거의 한 80% 정도 플래시 테크닉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PEF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PEF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웃으면서 정말 인게이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세션에 있는데 내담자 이야기하는데 치료사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건가?' 걱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표정 하나하나 PF를 하더라도 그냥 PF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거기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치료사의 스킬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인게이지하면 하실수록 내담자가 더 이렇게 어 트라우마 기억으로부터 디스트랙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PEF를 상상이나 말이 아닌 실제 재미있는 활동이나 놀이로 대체도 뭐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든지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PEF지만 PEF를 왜 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PEF는 뭐 때문에 한다? 트라우마로부터 디스트랙트 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로부터 주의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라우마로부터 주의 분산을 하는 거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담자하고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요. PF 대신. 어떤 경우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바로 옆에 피아노가 있으면은 잠깐 피아노 연주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의 창조성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돼요. 여기서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뭐든지 내담자를 디스트랙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다 써보세요. 그다음에 EMDR에 더 적합한 내담자가 있고 플래시에 더 적합한 내담자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뭐 내담자마다 다르겠죠. 이런 사람은 이렇다, 저런 사람은 저렇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할 때 쉬운 방법을 먼저 씁니다. 쉬운 방법을 먼저 써서 쉽게 처리가 되면, 그죠? 어려운 방법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쉬운 방법 먼저 써보고 안 되면 어려운 방법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테크닉은 아주 쉽고 아주 빨리 이게 내려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쉬운 걸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어려운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 기억이 없지만 신체적인 증상만 있을 때도 플래시 테크닉 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포커스하는 건 뭐다? 증상이 아니라는 거. 트라우마, 기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상을 신체 감각에 있으면 뭘 하면 돼요? 신체 감각을 이용한 떠내려가기, 다리 놓기 배우셨죠? 그죠? 그걸 해서 그 기억을 찾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해서 플래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EMDR과 플래시 테크닉을 같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EMDR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심리치료건 섞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내담자가 압도됐다거나 그러면 잠깐 멈추고 플래시를 해서 압도된 걸 낮추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너무 뭐 슬퍼한다든지 너무 불안하다든지, 그죠? 마찬가지 잠깐 멈추고 플래시를 해서 낮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그죠? 플래시는 아주 뭐 치료 초반에 써도 좋고 중간에 써도 좋고 후반에 써도 좋고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세션 안에서 타겟이 0점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건가요? 0점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점이 목표가 아니라, 물론 0점이 목표긴 하겠지만은 일단 확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블락킹 빌리프가 있는 건가? 공급 기억이 있는 건가? 그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되는 걸 계속 플래시를 하셔봤자, 그죠? 내담자가 훨씬 더 짜증을 그렇게 되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컴플렉스 PTSD 경우의 효과는 어떠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사실 플래시 테크닉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하고 누가 적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PEF를 하나의 장면이 아닌 시리즈로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뭐든지 중요한 건 뭐다?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다. 그래서 뭐든지 되는 거는 다 창조적으로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최근의 기억이 고통스러워서 찾아온 내담자들한테 적용이 힘든 거는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왜냐하면 최근 기억은, 그죠? 공급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 6개월 안의 기억은 기억이 아직까지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선생님들이 일반 세션에서는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MD하고 플래시의 차이는 뭔가, EMD와 관련되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그죠? 보통 트라우마 포커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고통에 포커스를 주죠. 그 기억에. 그죠? 그렇지만 플래시는 그 기억이 아니라 뭐다? PF, 디스트랙트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PEF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죠? 그러면 뭐 그 어드밴스 테크닉에서 배우신 거는 그죠? 여러 가지 뭐 irregular 태핑을 한다든지 매스를 한다든지 뭐 수학 뭐 문제를 푼다든지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찾으세요. 그래서 꼭 긍정적인 거에 포커스가 지금은 아니라, 이전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꼭 긍정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거, 트라우마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 PF 외에 대안으로 알려주신 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해보시고 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플래시 하기 전에 내담자 교육을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내담자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이걸 해가지고 0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런 기대를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세우게 되면 이거 내려가면 안 되는데라는 여러 가지 블락킹 빌리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를 아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방어를 자극하고 위험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뭐 배운 게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해서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뭐 우리가 뭐 한 5분 정도밖에 뭐 버리고 다시 우리가 하던 거 하면 된다고. 아주 익스펙테이션 기대 자체를 세우지 마시고 그냥 아주 뭔가 새로운 걸 내가 하나 배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하던 이야기 계속 하면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같은 질문인데 외상 기억이 몇 분 안에 드라마틱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믿음이 프로세스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내담자의 기대를 세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거 블락킹 빌리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플래시를 통해서 그 불편함이 0으로 된다면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리서치들 보면은 그 3개월 이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플래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하지 않게 되는지. 그죠? 내담자를 통해서도 좋지만은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이제 그 작업하는 거 배우셨죠? 분노 같은 경우는 처리를 상당히 방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분노의 대상이 그 화가 남한테 향해 있기 때문에. 그죠? 심리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나죠. 그죠? 왜냐하면 심리치료에 있는 내담자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 돼.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 이면에 그죠?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아니야 취약함이라든지 그쪽으로 빨리 데려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죠? 수건 비틀기, 수건을 비틀게 하고 그 분노를 다 모아가지고 힘껏 그죠? 그 임펄스를 그 분노의 에너지를 다 빼게 하면서 양층석 자극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그 분노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상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실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CD를 다룬 동영상의 논문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지금 플래시를 가지고 OCD를 한 지금 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필립 엠필드 박사님하고 루이스 엥겔 박사님께서 지금 OCD를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언젠가 내년쯤이면은 어떤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또 프로토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실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상실을 어떻게 다루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실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시면 거의 제가 뭐 덧붙일 수가 있어요. 상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큰 주제라서 상실을 선생님들 어떻게 다루세요? 저는 애도 상담 조금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게 한다던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한번 답장을 해보게 한다던가 또는 뭐 그걸 그러니까 언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사실 예, 그 상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음. 잃었고, 내가, 그렇다면은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상실은 나쁜 게 아니고, 애도 작업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는 상실을 다루는 거를 막는 것들이 있죠. 그죠? 압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 감정이 돼서 그걸 슬픔을 느낄 수 없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런 어떤 블락킹 빌리프가 있어서 내가 편해지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불편해한다든지. 그래서 상실은 그냥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하고 떠나보내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플래시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잃어버려서 슬픔을 느끼는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플래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타겟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실은 당연히 상실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고, 그죠?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압도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블락킹 빌리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타겟으로 해서 플래시를 해서, 그죠? 그걸 낮추고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상실을 플래시 테크닉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근데 플래시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실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슈퍼비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포커스를 자연스러운 그냥 슬픔을 자꾸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지금까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답변이 안 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을 선생님들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분노에 대해서 그 수건 비틀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네. 수건 비틀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그게 그 수건 비틀기를 어떻게 적용해서 쓰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플래시 테크닉을 하면서, 그죠? 이게 그러니까 불편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분노가 지금 있는 경우에, 그죠? 계속 플래시 테크닉을 해봤자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밖으로 향한 분노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네. 그러니까 수건 비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게 수건 비틀기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분노의 에너지를 발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슬픔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용도로 수건 비틀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의 에너지를 일건 그 수건 비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짜내는 거죠? 지금 너무 그 그죠? 분노의 격양돼 있는 에너지를, 감정. 그렇죠. 분노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이렇게 채널링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여기 3가지 썼는데 빨리 읽을게요. 양측성 자극과 눈 깜빡임이 왜 효과적인지 그것의 뇌신경학적인 기제가 궁금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고 추측하건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 제일 지금 그 신빙성 있는 거는, 그리고 필립 맨필드 박사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디스트랙션이라는 거야. 그죠? 네네. 왜냐면은 그 트라우마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PEF를 할 때 정신 분산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PEF에 포커스를 하면서 눈 깜빡이면 집중하다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디스트랙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디스트랙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6시간 교육 받았고요. 뭐 퀴즈 받고 뭐 퀴즈 통과하고 요 정도로 내담자하고의 세션에서 실제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자격증 과정이 있는 건지.
해도 선생님들 돼요? 이거는 도구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이게 도구예요. 선생님들이 심리치료사고 이미 심리치료사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이 도구를 가지고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격이 아니에요. 음. 네, 선생님 혹시 사이클러지 코리아에서 EMDR도 이렇게 훈련을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요? EMDR은 한국에서 EMDR 공식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저는 우리가 할 때 뱀하고 독거미에 대한 혐오와 공포 반응을 느끼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게 있었는데, 그 혐오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구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담자가 혐오를 느낄 때와 공포를 느낄 때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를 느끼는 내담자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나 하고요. 그 문제 하나 하고. 하나씩 그리고 하나씩 제가 답변을 네네. 하겠습니다. 이걸 왜 구분을 하는 게 좋으냐면요.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트라우마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그죠?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10개가 들어있는 걸 한꺼번에 쳐다보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하고 10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처리를 하는 거하고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타겟을 우리가 정한다라고 했을 때 또 뭐가 지금 여기 핵심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혐오와 공포가 있다면 혐오를 먼저 처리하고 그게 0이 되면 그 다음에 공포를 또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PEF가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긍정적 자극이 될 텐데, 그 평소 때 PEF를 자주 떠올리는가 하고, 아니면 플래시 테크닉은 그 트라우마가 있을 때 PEF를 떠올려서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서도 PF를 찾고, 그죠? 긍정적인 경험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때도 훨씬 더 쉽게 그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그래서 PEF가 만약에 이게 워킹을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걸 찾아보라고. 그래서 우리 뇌는 그죠?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강화가 되죠. 신경망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PEF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늘 PEF 할 만한 것들을 찾으라고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복용하는 내담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마 상관없습니다. 네. 그 맨필드 박사님께서는 클로로필과 그 레스토리를 먹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조현병 환자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능한지. 일단 해보세요. 네. 선생님들이 해보세요. 왜냐면 그 이거는 절대로 질문하셨다는 거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EMDR을 이제 할 때, 그죠? 신경망을 이렇게 깨우죠. 불을 지핍니다. 그죠? 근데 뭐 클라나핀이나 벤조 계열 같은 경우는 이걸 못하게 막는 거죠. 신경 안정제니까, 그죠? 안정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EMDR을 보통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한테 벤조 계열 약 말고 다른 어떤 안정제를 이렇게 다른 기전에 안정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EMDR 치료를 하기 전날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벤조계를 먹는 약을 먹는 사람들하고 EMDR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약을 안 먹는 사람도 그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울증이다. 이런 약을 먹는다라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증상을 앓는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그죠? 트라우마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상을 가지는 방식은 다른 사람이 트라우마 증상을 가지는 거랑 아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맞춤형 심리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 내담자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치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EMDR도 하고 그 사람이 IFS도 하고 SP도 하고 뭐도 하고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 내담자한테 정말 적시적소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으로 보지 마시고 약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생님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그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사도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담을 하긴 하지만 전문 상담사는 아니어도 사회복지사가 이 교육을 받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질문이 사회복지사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네네.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런 순간순간들에 이런 것들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사들도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자녀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하고의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애착 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보편적인 그 수준을 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제가 관련자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자녀에게 이걸 적용해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건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앞에서 그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경험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2번을 보는 성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있는데 본인이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엄마가 말리시면서 아파트 창문을 이렇게 응시하는 걸 떠올렸을 때 압도돼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걸 하시고 이분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시니까 마스크를 벗고 저희 얼굴을 다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뵀는데 화요일 날 처리를 하고 치료사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서는 본인이 그것이 되게 더 각인이 됐고 자기의 긍정 요인도 되게 각인됐지만 치료사 얼굴을 보고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하시면서 금요일 날 오셔서는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거 자주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마술적인 뭔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떠냐? 그래서 괜찮아지셨다고 하셔서 뭐 괜찮아지시면 굳이 떠올리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정말 만나라고 해서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될지 하고 이분이 하나가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또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있어서 또 처리하고 싶고 또 처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계속 그런 거를 해도 괜찮은지 또 플래시 그럼요. 테크닉 네. 기법으로 네, 그래서 계속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실습할 때 그러잖아요. 혹시 플래시를 많이 해가지고 처리할 게 기억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장면이나 이런 걸 떠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어드밴스 테크닉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플래시 테크닉 기본을 하시고 자기 스스로 플래시를 많이 해가지고 불편한 기억들이 많이 그죠 편안해져서 그냥 불편한 게 없는 거. 그런 경우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굳이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세요. 네, 부작용이 있는 게 본인이 아니잖아요. 처리가 돼서 신기하다고 계속 그 장면을 또 떠올리시는 때는 네. 뭐라고 안내를 근데 그게 뭐 해드리면 되고 메스터리죠. 그렇게 해서 불편하셨냐?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괜찮았다고. 그렇죠. 좋은 거죠. 네, 이제 그 기억이 일반적인 기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네네. 일반적인 기억이 되면 항상 매번 워킹 메모리에 나오면은 그때마다 기억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억이랑 트라우마 기억이랑 다른 점은요. 트라우마 기억은 변형이 되지가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죠? 그렇지만 일반 기억은 매번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다른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시면서도 압도되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반영해 드렸더니
좀 믿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또한 대면으로 하는 마스크를 쓰고 한 내담자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 압사놀이를 막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되고 고환을 차고 막 이런데 이 친구는 통제가 너무 이렇게 심해서 걸음걸이라든지 이 아이 블링킹도 안 되고 이 치는 것도 너무 경직이 돼서 안 됐는데 하나씩 좋은 장면을 떠올려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친구도 쓰고 있으니까 강화 요인이 그 긍정적인 PEF가 그렇게 힘이 강하게 작동되진 않더라고요. 블랭킹도 안 되고 이 터치도 하다가 흔들리고 그래서 9에서 막 8, 7 하나씩 정말 하나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푹푹 못 내려가게 하는 게 뭘 것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친구가 예전에 또 고환을 찬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급 기억을 찾다가 끝나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그렇죠. 공급 기억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게 이전에는 PEF가 말씀드렸지만 그죠? 긍정적으로 이게 몰입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긍정적이지 않아도 돼요. 뭐든지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뭐 활동 같은 게 있는 건 물어보세요. 스포츠를 뭐 좋아한다면은 축구를 좋아하면은 너 축구 게임 최근에 했었던 거 얘기를 해줘라. 네가 슛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좋고 꼭 뭐 긍정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하나씩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9에서 네. 8, 7.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인이 몰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 네.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그 루이스 앵겔 박사님이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내담자가 요가 선생이었는데 요가 동작을 가르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얘기를 하고 그럼 치료사가 그 동작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재미있게 선생님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막 BTS 춤도 제가 따라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경직이 되니까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아니면 같이 음악을 듣고 같이 춤추기를 할 수도 있고 국민체조 같은 거를 뭐 해도 좋고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 주 많이 써봤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불면에도 도움을 받았고 효과적으로 네, 도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내담자 중에 그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를 따라가서 살다가 7살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거를 한 4번 정도 봤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성관계 하던 남자들이 다 대상이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사물을 보든 아빠를 보든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어떤 그런 야한 단어가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이런 플래시 테크닉을 적용해도 괜찮나요? 근데 지금도 선생님이 너무 크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뭐의 플래시를 선생님 그 타겟을 뭘 정할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조현병, 뭐 우울증, 불안이 아니라, 그죠? 지금 타겟을 우리가 뭘 정해가지고 그걸로부터 그죠? 디스트랙트를 할 걸 찾아가지고 이걸 처리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그죠?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를 리추얼을 만들던가 뭐 어떻게 했다면, 그죠? 그 기억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 먼저 그 포커스를 해야 되겠죠.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머릿속에서 그 내담자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증상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증상을 만드는 기억, 그 트라우마를 찾아서 우리가 그게 타겟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무조건 마이크를 켜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 블링킹이 또 다른 디스트랙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블링킹도 대충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이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블링킹 자체의 어떤 이런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뭐 신경생물학적인 기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아닌지는 모르고 또 이런 모르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있는 근육들이 뇌에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일 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뇌가 리세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DID 환자들을 선생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뀔 때 사람들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업로드 되게끔 블링킹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필립 맨필드 박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디스트랙션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뭐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뇌과학이 발달하고 fMRI를 직접 우리가 플래시 테크닉을 하는 동안에, 그죠? 막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나타난다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블링킹 할 때 뇌에 어떤 부분이 불이 들어오는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연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블링킹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리세팅, 시간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리세팅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그 블링킹이 디스트랙션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일단 가설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고. 네. 그러면 블링킹이 아니라 뭐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런 다른 동작으로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블링킹만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른 박수라든지 다른 방식을 취했을 때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럼요.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게 BLS가 양측성 자극이 정말 필요한가, 그죠? 근데 사실 EMDR을 하면서도 꼭 이게 양측성 자극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없이 해도 효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해야지 효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껏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 이태원 참사 대상자도 보고 있고 유가족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월요일 날 바로 이렇게 대상자들이 좀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플래시 테크닉을 알고 있었다면 활용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최근에도 고민되는 게, 엊그제 어머님을 잃고 오신 이제 대상자나 뭐 이태원 참사 때 실제로 이제 살리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계속 눈으로 본 시신들, 그게 지금 이틀 뒤에 떠오르는 분들인데, 그분께 PEF,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분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게 선생님이 궁금합니다. 혼자 그걸 생각하시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담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그 상실을, 그 죽음을 즐겁다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루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 다른 데 포커스를 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슬픔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인트루시브한 장면들 때문에 사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애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인트루시브한 침범적인 장면들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 불편이 사라지면은 정말 직면하고 정말로 애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박사님, 제가 네, 간단하게 지금 하신 말씀하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재난 경험자나 위기 어떤 경험자들 각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담이라든지 뭐 개입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금방 이렇게 답해 주신 거하고 연관했었을 때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어떤 그 단계별로 이렇게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아주 맞게끔. 네.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마 조만간 제가 그 재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강의를 제가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특히 재난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일반 심리 치료
이거에 오는 내담자랑은 포커스가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포커스는, 그죠? 빨리 불편함을 낮춰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이런 분들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일상생활 복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좀 더 포커스를 하시고 재난 내담자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공급 기억이 있다거나 애착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모든 PTSD 반응은 결국은 애착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은 그런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PTSD를, 왜냐면 똑같은 어떤 트라우마 상황이 있더라도 PTSD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죠?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애착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난으로 오는 그 환자들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적어놓고, 그죠? 일단은 불편함을 낮추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당신이 이거 봐야 된다라고 그냥 안내를 해주는 상황에서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열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걸 꼭 염두에 두세요. 저기 박사님, 변형적 변화와 6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작용적 변화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적 변화하고 변형적 변화라고 하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형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고 이미 그 아까 선생님 내담자, 그죠? 그걸 떠올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반작용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떠올렸을 때 상당히 불편해. 근데 선생님이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는 과거 지난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랑 싸우게끔 만드는 거야. 그죠? 경쟁을 하게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끔 한다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가 그 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불편한 상황에서는 전두엽이 불이 꺼져, 편도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아마 CBT를 그렇게 하고 해도 그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작용적인 변화보다는 변형적 변화를 훨씬 더 선호하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더 찾고 있고, 치료사들이. 그 교재에는 보면 변형적 변화가 비활성, 재활성, 증상 중단, 그리고 힘들지 않은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변형적 변화 6단계는 뭔가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게 그거는 지금 플래시에서 뭐 중요하게 아니, 하는 게 아니기 플래시였어요. 때문에. 아니, 메일에 오셨어요. 메일에 이런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교육 목표가.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그게 다뤄지지 않아서 6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처음에 그 프로토콜들이 아마 선생님 그 슬라이드를 아마 올해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그죠? 그럼 왜냐면 6단계는 없는 건가요? 6단계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여기 지금 없는 거라서. 왜냐면은 그 작년까지는 그 설명할 수 있는 데서 그 메모리 리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점점 그 포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플래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플래시 테크닉이 언제라도 떠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외상 기억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여전히 좀 그 부분은 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 내담자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요. 그죠? 네, 그 상황이 혹시, 이게 이제 기억이 나중에 뭐 법적인 증언을 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죠? 네, 그건 사람에 따라서 그런 미리 네. 이제 그런 특정 법정에 뭐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불편함이 가라앉으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사람들이 그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소송 중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블락킹 빌리프하고도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더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잘 돼도 그런 블락킹 빌리프 때문에 불편함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소송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렇게 없애버렸다고 치료사를 이렇게 뭐 고발을 했는지, 그 소송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치료사를 아주 비난을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내담자의 불편함은 줄여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외상 기억이 예를 들면 거의 없어질 정도면 오히려 또 내담자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측성 자극 말씀 저희 이제 계속 하셨는데 저희가 그 눈으로 못하니까 이제 태핑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양측성 자극이든 관계는 없는 거죠. 태핑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양측성 자극이든 상관이 없고, 이제는 양측성 자극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때 할 때 그 긍정적 인지를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EMDR 할 때는 왜 내담자가 스스로 찾게 하는데 플래시 할 때는 이게 아마 이게 짧은 시간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담자가 직접 찾든 아니면 치료자가 해주든 그건 관계가 없는가요? 제일 좋은 거는 내담자가 스스로 찾는 게 좋죠. EMDR 할 때도 그 스스로 찾게 하면 좋지만 어떤 경우는 찾지 못하면 객관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치료사 재량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PF 질문이 저희가 왜 엄마를 떠올린다 했을 때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EMDR 같은 경우에는 이걸 떠올렸을 때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 죄책감이 들거나 다른 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말 떠올리기 전에 아들이었나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양가 감정이 있는 대상이 이제 되게 돼서 처음에 그 PF를 할 때 좀 그런 지시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바꾸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내담자를 아시니까요.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기억과 이 PF가 관련이 있다는 걸 치료사가 자각을 하면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다른 걸 찾아보라고. 네, 그럼 처음에는 굳이 먼저 지시를 할 때 그렇게 뭔가 불편함을 동시에 떠올리는 대상은 하지 말라 이런 제안을 주지 말고 우선 시작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러면? 아니 PF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그게 너무 압도돼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당신이 긍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옛날에 엄마랑 디즈니랜드 놀러 간 그 기억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 치료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러면 지금 엄마랑 지금 연결했으니까 다른 거 전혀 상관없는 걸 찾아보면 어때요? 그래서 PF가 뭔지를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그게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걸 다른 거 찾아보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뭐 초등학교 5학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상 연령이 아주 어려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선생님 경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써보시고,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끔씩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박사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